네, 안녕하세요. 우리기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기술이 지금 이런 박스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께서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 드실 텐데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 좀 드리면서 얘네들이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도 말씀 좀 드리고 그 사이로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전략도 같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네들이 박스권 안에서 이제 가지고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긴 한데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또 조정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눌릴 것인지, 눌렸다가 반등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좀 드리고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전략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뭘 볼 것이냐?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런 흐름을 만들어왔던 그 주체들이 누군지도 한번 파악을 해볼 거다. 그리고 이 주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상에서 움직임을 먼저 살펴볼 건데 얘네들이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놨던 이 봉이 중요하다. 이 봉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거래대금이 들어왔던 봉들 그리고 이런 거래대금이 들어왔던 봉들이 있다. 이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래대금이 들어왔던 봉이 있죠. 자, 이런 봉들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자, 이런 거래대금이 실으면서 이렇게 봉을 만들게 되면은 보통 이거를 기준으로 애들이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애들이 움직임을 좀 가져가려고 그러는 걸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 위 봉 위로 올려놨죠. 그 다음에 이 안에서도 이제 이 봉을 기준으로 저점을 깨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고점을 이제 돌파하려는 시도는 계속하고 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상승하려는 의지가 남아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움직임을 가져갔던 주체들은 어떤 움직임을 또 보여줬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한 달 동안의 움직임입니다. 자, 한 달 동안 예, 기관은 매수를 해주던 움직임에서 매도의 움직임으로 살짝 돌아서는 움직임이 보여주지만 외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매수할 때는 굉장히 큰 물량들이 들어오지만 매도할 때는 찔끔찔끔 하면서 빠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한 달 동안에 이제 외인들은 지속적인 매수를 계속해서 해줬던 움직임이 보여준다. 지금 개인의 물량, 기관의 물량 뭐 금융투자, 투신, 사모펀드 이런 물량들을 다 외인들이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외인들이 굉장히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달 동안이면 얼마입니까? 이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외인들이 매수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이유는 이 봉을 이제 돌파시키려는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다가 이 매집이 끝나는 순간 굉장히 강력한 폭발적인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외인들의 움직임, 기관의 움직임을 이 종목별 투자자 매매 동향으로 이렇게 살펴보긴 했는데 좀 더 상세하게 외인과 기관들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20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에서 매수가 매도보다 조금 더 많았다라는 거 우리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매수 상위에 보면은 외인 기관 이렇게 많이 보이고 있고 개인의 움직임도 같이 좀 보이고 있죠. 매도 쪽에서는 이제 주도적으로 기관의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고 외인들도 살짝 보여주고 있다.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들어왔던 자리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한번 살펴보자. 우선 JP모건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매물대를 돌파시켜주는 움직임에서 얘네들이 한번 싹 들어와 줬고 그 이후에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 다시 매물대 하단 부분에서 싹 들어와 주는 움직임 보여주면서 이 매물대 하단을 굉장히 깨지 않으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IM증권 같은 경우 얘네들은 이 매물대 한번 돌파를 시도했다가 조정이 나왔지만 그때 매물대 하단 부분에서 다시금 들어와 주면서 얘네들도 이제는 물량을 좀 모아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신한투자는 굉장히 단기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었고 골드만삭스도 이제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매물대 하단 부분에서 다시금 들어와 주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흐름을 나타내죠. NH투자 같은 경우는 어떠냐? 자, NH투자는 매도 쪽에 있는데 얘네들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물량을 모아가다가 여기를 돌파 시도하니까 팍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보여줬죠. 그리고 밑에서 다시 좀 모아가다가 상승하면서 빠져나가고 또 조정이 나오니까 또 모아가는 움직임. 그래서 단기적으로 얘네들도
가져가는데 뭐 굉장히 짧은 텀은 아니고 한 그래도 일주일 정도의 이제 단기 스윙으로 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자, 삼성은 뭐 계속해서 매도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토스도 이렇게 조정 구간에서 매수했다가 상승하면서 매도하고, 조정 구간에서 매수했다가 상승하면서 매도하고 하는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고, 자, 메릴린치는 그냥 지속적으로 매도만 하는 움직임인데 그 물량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확실히 외인들이 역시 봤을 때 이렇게 외인들이 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다시금 들어와 주면서 이렇게 다시 올려놓는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줬고, 기관은 반대로 이렇게 조정의 움직임에서 매수했다가 상승하면서 매도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 박스권을 유지시켜주는 거는 기관의 움직임, 그리고 이 좀 더 상승을 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외인의 움직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전략을 한번 짜봅시다. 자, 우리가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자, 박스권 하단 부분에 왔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이렇게 박스권 하단을 계속해서 지켜줬죠? 자, 외인이죠. 그래서 외인이 계속해서 다시 한번 매수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될 때 우리가 같이 매수를 해주면 되고, 반대로 매도 같은 경우에는 뭐 기관은 이렇게 상승하면서 매도를 하지만 오히려 외인들은 더 상승을 시키려고 추가적인 매수를 이런 곳에서 해나가고 있다. 근데 얘네들이 그러면은 매도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박스권도 지켜지지 못할 것이고, 상승을 하다가도 이런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이 매도하는 그림 그려줄 때 우리도 같이 매도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수의 움직임, 매도의 움직임이 파악이 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고, 저희가 이런 움직임을 따라가는 거 말고도 좀 더 편안하게 매수, 매도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죠. 자, 어딥니까? 자, 우선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가 매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파란색 신호와 함께는 우리 매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신호들이 뭔지가 중요해지는 부분인데, 이건 제가 구독자님들과 같이 진행했던 종목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저는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매도하는 곳을 안다면은 이 최고가의 매도를 노려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주가는 떨어집니다. 자, 이거 무슨 약속이라던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이전에도 이렇게 노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신호가 뜬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여기 최고가를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잘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가 이런 매수 그리고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고 계시던 종목이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인데, 예전에 이 초전도체로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종목이죠. 자,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저희는 이런 신호들을 보고 이미 매수를 해놓고 있었다. 그리고 뉴스가 뜬 다음에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니까 우리는 이런 수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끌고 오다가 이 파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갑작스럽게 빠지는 모습 확인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매도를 좀 진행했다는 거죠. 이걸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신가요? 자, 이 노란색 신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이 노란색 신호는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근데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상승 추세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내는 신호인데,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하락하는 추세로 이렇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계속 수급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주가를 움직여 나가는 건 뭡니까? 자, 돈의 흐름, 즉 이 수급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런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런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급을 꼭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수급을 매일같이 이렇게 확인하고 있을 수는 없다.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언제 이렇게 다 일일이 확인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신호가 뜰 때마다
이 수급 현황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종목만 그런 거 아니냐 하실까봐 다른 종목도 한번 볼 텐데, 자, 이번에는 원전 관련주 이제 보성 파워틱이다. 자, 이 보시면은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을 확인해야 된다.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거다 했죠. 그때 수급이 들어오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을 하고 매수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상승세가 나왔을 때, 이런 파란색 신호가 나왔을 때 또 뭘 확인해야 되냐? 수급을 확인해야 된댔죠. 자, 수급이 빠져나가면 매도고 빠져나가지 않으면 홀딩입니다.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지 않아서 홀딩을 했었고, 자, 여기서는 빠져나가는 움직임까지 다 보였기 때문에 매도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수익을 한 달 만에 50% 가까운 수익을 챙겨나갈 수가 있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여드린 종목들이 이제 가벼운 종목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좀 무거운 종목도 한번 보자면은, 최근에 진행했던 종목 중에는 두산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란색 신호가 떴죠. 이때 수급 확인하고 우리는 매수를 했다. 그리고 상승을 하면서 파란색 신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 그랬죠? 우리는 수급을 같이 꼭 확인하면서 매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구간에서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계속 홀딩하는 거고, 수급이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하는 거다.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수급이 빠지는 모습에 이제 절반 정도 매도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신호들이 나오는데, 여기선 수급이 딱히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었고, 다시 이런 신호들,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끌고 올라가다가, 자,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후에 다시금 뭐 조정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또 이런 신호를 기다리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벼운 종목, 무거운 종목,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이 신호와 함께 수급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신호가 나오고 수급이 빠져나가면은 매도를 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저점 구간에 매수해가지고 고점 구간에 매도할 수 있는 자신감 생기지 않습니까? 자, 저는 유튜버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 영상으로 증명을 해나가겠지만, 타점을 한호가라도 비싸게 팔려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기다리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자가 되시면은 제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는 번호 보이시죠? 자, 010-8420-8354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제가 이제 구독자님이라고 다 저장을 해놨다가 이런 타점들 나타나게 되면은, 매수 타점, 뭐 매도 타점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독자님이라고 저장해놨다가 이런 매수 타점, 매도 타점들 나올 때 영상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좋은 매수 타점 나타난다. 그러면 매수하자고 문자도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하던 종목 마저 이야기해 볼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기술 이야기해보자면은, 이제 우리는 뭘 볼 것이냐,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다라는 거예요. 자, 외인이 괜히 이런 곳에서 횡보하는 움직임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냐, 매집을 하고 있냐, 얘네들 결국 수익을 챙겨나가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도 단기적인 움직임을 먹을 게 아니라면은 이런 구간, 얘네들이 매집하는 구간에서 같이 매집을 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은 굉장히 큰 수익률을 좀 먹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얘네들이 이렇게 상승시킨다 하더라도 뭐 하염없이 올리진 않겠죠. 그러면은 어디까지 이렇게 올릴지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우선 월봉으로 살짝 돌려서 보면은 얘네들 이미 만들어놨던 고점 구간이 이 5240원 구간인데, 여기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은 있다. 저는 여기서 과연 더 방향성을 위로 잡을 것인지 밑으로 다시 잡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위로 잡을 만하다. 그리고 아직 원전 관련된 이슈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상승할 여력은 남아있다. 그러면은 그 위로 또 방향성을 결정할 곳이 이 5840원 구간인데, 여기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 여기 매물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여기는 충분히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 위로는 또 어디가 있을 것이냐? 그 위로는 라운드 피겨 부분인 6,000원 구간이 우리가 한번 노려볼 만한 목표가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 피겨 부분에서도 보통 이런 방향성을 많이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이 6,000원 구간을 한번 목표를 잡아놓고 이 근처에 갔을 때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조정이 나올지 판단해서 여기에 맞게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자. 더 상승할 수 있다라면 목표가를 또 한번 갱신해 나가면 될 것이고, 여기서 더 이상 상승을 하지 못할 것 같다, 상승 동력이 떨어졌다 생각이 든다라면은 매도해가지고 수익 챙겨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방향성을 결정할 곳에서 또 매수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1차적인 목표가는 어디다? 자, 이 6,000원 구간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목표가를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 변수라는 거를 꼭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이 변수에 맞게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러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자, 왜 그런지를 한번 말씀 좀 드려볼 텐데, 우리가 이렇게 뭐 상승을 하는 주식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한 목표가가 여기가 있어요. 뭐 주식이 별 다른 이유가 없다, 그리고 관점대로 잘 흘러간다라면은 이렇게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겠죠. 근데 중간에 분명 변수라는 게 발생해서 이 목표가 가기 바로 직전에도 이렇게 갑자기 꼬꾸라지면서 우리가 매수했던 것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계좌가 오히려 망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변수에 맞게 무조건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어떤 게 있는지만 살펴보자면은, 뭐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매도해가지고 우리 수익을 지켜나가야겠죠. 그리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오히려 이런 조정이 나왔다, 이런 경우라면은 시장 상황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폭발적인 상승을 다시금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시장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법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거 매수 구간이다 그랬죠. 자, 이런 매수 구간이 나타난 종목들도 발견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다 나눠 드릴 거예요. 자, 이 모든 거는 채널 구독해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뭐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제가 보내드릴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받으실 수 있도록 자,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거 제가 사용하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